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번쩍번쩍 오늘은 금 이야기입니다. 최근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냐고요? 금은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는 거,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인 거죠. 시장 가격이 막 변할 때 그 오는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기가 치솟은 겁니다.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금 가격이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 1g을 사는데 7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2014년 3월쯤 KRX 금시장이 연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비싼 가격이다라고 하는데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도 거래되는 8월물 금 가격을 보니까 9일이었던가요? 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1,800달러대를 시원하게 돌파했는데 이후로도 오르는 거죠. 이렇게 금값도 고공행진이고 금 펀드의 수익률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앞으로도 금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증권사에서 시각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도 연내에 1,900달러 선을 터치할 것이다라는 분석이네요. 왜 더 갈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보니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고요. 중앙은행들이 어떻게든 유동성을 막 공급을 해서 현재 위험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금은 위험 해지 수단이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좋아한다니 여러모로 다 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때 떠오르시죠. 이때 금 가격이요. 2년 한 10개월간인데 167%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학습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하반기 경기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은과 팔라듐 투자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은 금을 대체하거든요. 그리고 팔라듐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시장이 회복됐을 때 그리고 자동차 배출 규제가 강화됐을 때 호재라고 하니까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금 나와라 뚝딱, 금 전략. 여러분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이 많습니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증시에도 돈이 몰릴 수 있지만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금으로도 몰릴 수 있는데요. 현재의 증시 상승 국면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을 해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 더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터진 금값 더 갈까? 이거에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 투자 판단, 시장 분석 근거하에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소중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오늘도 방송 만들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이쪽으로 방송 보시면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질문하셔도 되고요. 느낀 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는 혜택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유튜브에서도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도 마련하고 있는데 24시간 주식공장을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특징조 공장 시간으로 가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요.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았어요. 모더나 이게 이제 임상 3상 시작이 되고 중화 항체 형성이 됐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시장 일각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안전자산이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으신데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일단 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슈가 있었었죠. 당시에도 이제 이상 당시에 이제 관련한 이제 주주들의 이제 주식을 좀 매도하고 주가가 이제 급등했을 때 차익하는 그러한 또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 항체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치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일단 기대감이 높은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우리가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00선 워낙 매몰이 이제 두터운 그런 저항벽이라서 이 선을 뚫을 것인가에 대한 심리적인 변곡점이 이번 주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잘 또 판단하시라고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경계, 이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각 경제 방송사에서 특징주를 어떻게 오늘 선별을 했는지 저희가 재료 납품된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 드려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전 채널에서 파미세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걸 고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더나 호재, 임상 3상 시작, 중화 항체 형성 소식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데일리 TV가 52주 신고가 경신한 BH, 이게 뭐 디지털 뉴딜로 분류 가능하죠. 한국경제와 동시에 선정을 했습니다. 또 급등하는 현대차를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 소식이 전해진 대덕전자를 매일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LS 일렉트릭, 또 세종공업, 대연, 현대제철을 분석을 했고 한국경제TV가 A프로바이오, AB프로바이오, 위메이드, DKT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유비케어, BH 바른손을, 마지막으로 MTN이 유진로버, 코오롱 머티리얼, DKT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오늘 전반적인 특징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계속해서 방송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시장의 컨셉 자체가 개별 종목 이슈, 개별 이제 섹터별 그런 이슈에 따른 그런 또 모멘텀이 부각되는 그런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어제 뭐 그린 뉴딜 관련한 그런 정책 관련 수혜주라든지 또 개별적인 그런 뭐 그 이슈가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또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주를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영훈 과장과 오늘 전반적인 특징주 3개를 선정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 어느 채널을 고르셨는지요? 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BH를 골라봤는데요. 네. 오늘 이제 뭐 이데일리 TV, 뭐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이 맞아요. 3사에서 예. 모두 이제 BH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네. 오늘 첫 번째로는 BH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재가 있습니다. 퀄컴과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어떠한 건지 좀 분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어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BH가 이제 지분 27%를 보유한 DKT와 이제 공동 개발한 MPI 케이블이 이제 퀄컴 측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퀄컴으로부터 5G 케이블 관련해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통신 장비 쪽 향 이제 그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BH 주가가 거의 뭐 상한가까지 지금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MPI 소재 기반의 연성 인쇄회로 기판 FPCB의 케이블 시장이 조 단위로 향후에 이제 성장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BH의 그런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뭐 매출 규모를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 증가가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추가적인 그러한 외형 및 이익 성장세가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BH 오늘 이제 주가가 뭐 급등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과 퀄컴 체인 모두에서 공급사로 이제 활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퀄컴이 주는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르다라고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퀄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인텔이라든지 뭐 퀄컴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퀄컴향 이제 납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현재 기존에는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향 이제 모멘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퀄컴향 그러한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한마디 말해서 성장판이 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BH 당분간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효과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력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구나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IT 부품의 최선호주가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무려 28% 넘는 급등세를 현재 이 시간에도 기록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당연히 경신했죠. 26,700원 선이 오늘 장중 최고가였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네. 두 번째 종목도 오늘 많은 방송사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었죠. 예. 대덕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이거는 굉장히 큰 규모로 신규 투자 소식 이런 부분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규모가 그리고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져다 줄지 그게 또 관건이겠죠? 네, 우선 이제 어제 나온 이제 공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내년 상반기 완공을 이제 예정으로 해서 90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바로 그냥 이제 증설을 한 게 아니라 고객사와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증설이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증설로 인해서 한마디 말해서 향후 이제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증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비메모리 반도체 FC BGA 시장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게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해서 이제 PC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PC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대 수요에 좀 대응하는 그러한 이번 증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증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추정하기로는 내후년 2022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완공이 된 이후에 2020년에 연간 온기로 매출액이 한 1,600억 정도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런 성장 동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외형 및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당분간은 이러한 주가 멀티플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데 패키징 기판이라고 최근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나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패키징, 그 회로 기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 인식 이런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패키징 뭐 기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성장성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더욱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수율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OPM이 한 10%를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실적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즉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매수의 힘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패키징 기판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코리아 서킷도 거의 7% 가까이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으니까 관련 매출의 연관성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성 DS도 같은 그런 동종 업계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오늘 대덕전자가 1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0,000원 선 넘어서면서 1,800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주가가 잘 가네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위력 여러분도 잘 따져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어느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이제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널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한국경제TV고 매일경제TV. 그렇죠. 예, 네. 두 이제 방송국에서 네.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현대차 같은 게 오늘 주가가 모처럼 만에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그린 뉴딜 관련 그런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현대차가 시장에서 좀 모처럼 만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장 초반에 뭐 2분기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우려감이 가장 많이 반영됐을 그 시점 영업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어제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 정의선 그 수석 부회장 같은 직접 이제 또 발표를 또 했는데요. 어제 이제 정부의 이제 160조 재원이 투입이 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소 전기차 이 생태계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이제 수소 전기차 지금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은 현대차가 이제 완성차 기업으로서 현대차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수소 트럭을 이제 만드는 니콜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사실 니콜라 같은 경우에 아직 수소 트럭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지금 기업 가치를 네. 지금 적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니콜라는 한 대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현대차는 실질적으로 좀 만들어서 네. 최근에 또 수출까지 지금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수소 기업 중에서 국내 지금 완성차 그리고 또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의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수소 트럭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또 코나 지금 EV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증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이제 또 전기차 시장에서 MS 한 5에서 한 6위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또 전기차 또 수소차 모두 다 지금 성장세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그 테슬라라든지 뭐 니콜라의 그 주가 상승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전기차, 수소차 이러한 플랫폼이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상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리 뭐 도매 판매가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황이 있죠.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공장들이 뭐 셧다운된 상황이고 아직까지 좀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 소진이 좀 급선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내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내수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증가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이제 제네시스 지금 뭐 G80이라든지 GV80이 지금 신차로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 쪽에서 판매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 개선 효과가 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수소 전기차 또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은 만큼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자동차 섹터로 시장의 좀 수급이 좀 순환매가 좀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한 질문만 조금 더 드리면 해외 공장 가동률 많이 좀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3분기? 네, 그렇죠. 지난 네. 2분기에는 상당히 셧다운이 됐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재고 소진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특히나 이제 경제 재개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빠른 그러한 가동률 상승과 함께 판매량 개선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변수는 이제 코로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이제 2차 팬데믹이 오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또 글로벌 공장 뭐 셧다운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추이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가동률 상승과 함께 판매량 회복이 좀 기대가 될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친환경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도 저변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현대차, 전기차 시장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하시고요.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고 11만 원 선까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6.9% 거의 7% 가깝게 오르죠.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오르면서 10만 8천 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모두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미래 모두 긍정적일까?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이슈 메이커 특징주 공장 함께했고요.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맥점을 찾아드리고 색다른 시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네,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매일 색다른 시선으로 예. 시장을 봐주시고 계신데 오늘 출발 굉장히 좋았거든요. 2200선 안착할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역시 찍고 내려가는 그래도 뭐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코스닥이 약간 흔들려요. 오늘 맞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시작은 좋았죠. 뭐 일단 코스피도 갭 상승했고 코스닥도 좋았습니다만 시작서부터 코스닥이 조금 불안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개장과 동시에 SK바이오팜과 메디톡스를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중무장대 산업의 귀한 이런 그 용어를 좀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약간의 등락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LG전자, 네. 여기에 자동차, 조선, 건설 뭐 이런 것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강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업에 대한 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소외되었던 중후장대 이렇게 커다란 기업들이 오늘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정을 받으면서 개장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도 플러스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언택과 비언택이 동시에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언택이 좀 주춤하고 비언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현대차의 흐름들 상당히 좋습니다. 네. 현대차가 무려 6.4% 넘게 현재 지금 강한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죠.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팔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러면 수소차만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약진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현대차가 6위, 기아차가 7위를 나타내면서 각각 6, 7위를 나타내면서 기아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었고 또 오늘 정의선 부회장께서 4년 내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1위를 탈환하겠다. 네. 이러한 아주 원대한 목표를 세웠어요. 이런 것들은 그룹 부회장, 그 실질적인 회장이나 마찬가지죠. 정의선 부회장이 이런 부분들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로도 가겠다. 이러한 부분들로서 현대차가 시장에 있어서 관심권에 들어왔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바라볼 때 뭐 남들은 다 전기차 하는데 왜 너희만 수소차 하느냐. 그런 어떤 볼멘 소리들을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여기에 화답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치고 나가겠다.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메디톡스가 5% 넘게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8%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메디톡스가 아무리 미국에서 판정에 이겼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제재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이 오늘 여실히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대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겼을 때 갭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갭을 메우면서 하락 추세에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추세 지금 현재 18만 8천 원 부근인데 15만 원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전형적인 관련주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밀린다고 해서 다 같이 밀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약바이오를 끌어내린 게 메디톡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메디톡스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속에서도 내수가 선방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도 내수랑 환율이 어떻게 좀 잘 방어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전기차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내수 환율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요인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네, 네. 미국의 달러에 연계해서 움직이는 달러에, 부분들이 크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내 부분에서의 뭐 ELS 해칭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사의 해칭이라든지 이런 큰 물량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미국과 연계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수는 상반기 때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난지원금이라는 거대한 또 이벤트가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1분기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게 되면 내수가 1분기만큼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상당히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 제가 여기 출근을 하면서 방송에 네. 오면서 보니까 어떤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건물주가 예. 임대료를 내렸으니까 네. 우리가 제품 가격을 30% 내리겠다. 아, 라는 서로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어. 그 가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플랜카드만 보고 참 좋은 얘기다 했는데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네, 보니까 물건을 네.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을 예.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주시장도 올라가고 자영업자분들도 힘을 내고 이런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 될 텐데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물리적인 걱정이 시간이 되고.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예. 어찌됐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알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이 줄고 있고 코스닥가 하락 전환돼서 맞습니다. 헤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다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모습들을 보면 코스피는 2200선의 저항을 지금 여실히 받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건 780까지 저항대를 뚫어준 상황이거든요. 뚫어졌기 때문에 그게 좀 오버슈팅이었다. 이런 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조정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내에서는 나름대로 중후장대까지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어떤 게 치고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지수가 치고 가기 위해서는 양대축이 다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보여줬듯이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살아있을 때 2200을 뚫을 수 있지 어느 하나 올라가서 삼성전자만 올라가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또 언택만 가지고는 지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여실히 봤기 때문에 오후장에 있어서도 과연 중후장대 산업이 얼마큼 버텨주느냐. 만약에 2200을 탈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버텨주면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내일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장 공략주로서 지금 현대차 그룹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흐름들은 시장에 관심이 지금 처음 쏠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관련해서 현대 모비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직전 고점 부근까지도 상승한 부분들이 있죠. 물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좀 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긴 합니다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의 단순 납품업체에서 다양한 업체로의 납품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부품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대차가 전기차로 나선다라면 앞으로 부품사로서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 매수가는 21만 5천 원 부근, 지금 현재 21만 7,500원인데요. 5천 원 부근에서 접근을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운명 공동체인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깨를 또 나란히 하고 잘 갈 수 있을지 현대모비스 오늘의 관심주니까 예.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잘 분석해 주셨죠? 자,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은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실 거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거 있죠. 현재 22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른 또 들어오시고요. 저희 샵 3772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주식공장은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샵 3772 느낀 점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 보고 있고요.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가 또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어김없이 보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저희 관심조 공장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개인이 또 나홀로 팔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분들 요즘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 것 같아요? 혹은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또 컨설팅을 받으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최근에는 이제 종목별 장세가 워낙에 좀 심하다 보니까요. 예. 고객들이 이제 빠른 그런 매매에 예. 이제 적응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냥 보유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 약간 좀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발빠른 그런 스마트한 그런 자금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이고요. 예. 일단 뭐 2일 전부터 이제 약간 낙폭과대 대형주 쪽에 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 백신 항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이 또 장 초반에 이어졌지만 네. 3일째 이어지기 때문에 좀 차익 물량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실적 시즌이고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역발상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는 언택트는 이미 실적 대비해서도 이미 너무 많이 갔고요. 반대로 낙폭과대 종목들은 회사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또 하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는 실적 시즌 내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맞는 투자 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연성도 필요하고 재빠른 것도 필요하고 그런 전략들 저희 알짜 종목 잘 선별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포섭을 했는지 재료 납품된 상황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가 공동으로 선정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덕전자,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 소식이 있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규모 900억 원대고요. 이 부분 바탕으로 또 선정이 됐어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데일리TV는 신일제약과 휴맥스, 옴니시스템, 텔콘, RF제약, SK 하이닉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텔고사이언스, 코리안센터, 코리아센터, 펄어비스, 팅크웨어 제우스, 유니테크노, 매일경제TV가 HFR,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우양, BH 선정했고요. MTN이 제노레이, SK텔레콤, 코스맥스, 삼성전자, 다산네트워크스, KMW, 이수 페타시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1위와 4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1위 채널이요. 네, 오늘 1위 채널은 이제 매일경제로 말씀드리고요. 이유는요? 매일경제의 예. 종목들이 오늘 시황과 굉장히 맞는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대덕전자, BH 오늘 굉장히 큰 시세가 나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낙폭과제 대형주에서 오늘 반등의 1위 업종들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그리고 HFR은 통신 장비죠. 예. 오늘 시세를 내고 있는 통신 장비. 그러니까 오늘 매일경제의 포트는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1등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쉬운 채널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저희인가 이데일리가 봐요. 좀 아쉬워요. 왜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네. 종목들이 예. 지금 오늘 벌어지는 시장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전혀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너무 그게, 강조해 주시네요. 정말 좀 아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한국경제나 MTN 역시 오늘 시장에 맞는 종목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좀 오늘 자체 오늘 하루로 네. 국한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고 죽는 건 아니니까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 어떤 관심주를 선택을 했는지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일단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는 어디서? 예. 일단 오늘 통신 장비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중에서 통신 장비의 대표 종목이 이제 KMW고 네. 오늘 역시 KMW 현재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장중에는 오늘 1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에 박스권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MTN에서 그럼 잘 골랐네요, 오늘. 네, 예.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당연히 그냥 나오진 않겠죠. 영국에서 이제 화웨이를 완전히 제외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고요. 영국은 미국의 최우방입니다. 미국의 최우방 국가는 영국과 영연방 국가인 호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이 나라들이 가장 최우방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일본이나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두 번째라도 끼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는 두 번째도 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장 최우방은 영연방 국가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쪽이 지금 미국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화웨이가 배제가 되고 그 대체할 수 맞아요. 있는 네. 통신 장비 회사들이 이제 거기를 진출을 하겠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에릭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글로벌 통신 장비 회사들이 이 화웨이의 물량을 뺏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KMW나 뭐 오늘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통신 장비 주식들이 다 삼성 전자, 뭐 에릭슨, 뭐 이런 회사들의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오늘은 물론 컨셉은 낙폭과대 대형주의 반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한 4천억이 넘는 그런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을 사는 물량이에요. 예. 시장을 산다라는 얘기는 이제 패시브 전략에 따라서 인덱스 펀드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 구성 종목들을 이제 골고루 사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멘텀이 있는 이런 섹터로는 거의 유일하게 통신 장비 섹터가 살아나고 있고 그것은 최근에 이제 뭐 올해 거의 상반기에는 재미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못 올랐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 전망이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대표 종목인 KMW가 오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뉴욕 시장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던 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하웨이 거리두기에 대한 이슈부터 만져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이쪽에서도 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웨이 밀어내면 또 협력업체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그리고 통신 장비 섹터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KMW 주가가 부진했는데 이유는 실적 받쳐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럼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까요? 이런 네. 부분 궁금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실적 전망이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상반기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맞춰줄 거다. 그 실적이 맞춰주는 것은 코로나 전국 이후로 각국 정부들이 이제 경기 부양에 힘을 쏟을 것이고 그 경기 부양의 가장 최우선에는 5G 인프라 투자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이 되면서 이런 통신 장비 주식들의 이제 장비 수주들이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모멘텀이 돌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통신 장비 섹터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KMW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뭐 오이솔루션, 뭐 다산 네트워크 이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산 네트워크스 등등등 이런 통신 장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별 수익률이 좀 차별화가 나올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통신 장비 섹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더라도 하반기는 괜찮아지면 긍정적인 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시고요. 자, 주가 우상향 추세 가능하겠죠. 매매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차트 아까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주봉 차트예요. 작년 9월달에 8만 100원을 찍고 주가가 거의 이제 10개월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긴 횡보 구간이었죠. 그것을 오늘 지금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KMW만 놓고 보면 8만 원까지 이제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8만 원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이상을 바라보고 이제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트상으로도 주요 지지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당연히 정고점이 있는 8만 원 부근이지만 그 부분을 아마 실적으로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또 새로운 시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9월이었거든요. 이때가 8만 원 선이 넘어섰는데 이때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목표 주가 잘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네. 이 제우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한국경제TV에서 선택을 네, 설정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주로 좀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동사가 일단은 이제 일본 국산화 테마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일본이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국산화한다라는 소부장 관련된 테마로 네. 동진 세미캠 이 대장으로 뭐 SK 머티리얼즈, 뭐 한솔 케미칼 등등등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동종목 역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세정 장비 도금 관련된 그런 기술을 이제 국산한다라는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수소 테마가 있어요. 수소 테마가. 네, 수소 테마가 좀 걸려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태양전지 이 관련된 또 그린 뉴딜 테마에도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바이오 퀀텀다 진단 키트 테마에도 들어갑니다. 네, 진단 키트에도 좀 진출했어요. 체외 진단 네. 키트. 네. 그리고 또 로봇 관련 4차 산업 테마에도 들어가요. 네, 그리고 공장 증축 관련된 캐파 확장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증설? 네, 네. 증설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OLED 투자 확대 여기에 따른 또 수혜 관점에서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최근 얘기하는 건 다 갖고 있네요. 사실 네. 이게 증권사 막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제우스는 많이 안 다뤄서 네, 뭐 아직 하는 회사인지 잘 보고서는 제대로 몰랐거든요. 보고서는 아직 네.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고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면 이제 분기 보고서나 이제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네. 사업 내용에 이제 동사가 뭐 하는지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현재는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장중에는 무려 14.81%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지수가 좀 밀리면서 동사 역시 좀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이 6월 24일 날 16,000원 찍고 한 3주가량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그 조정을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지금부터는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200주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2만 원 정도의 주가였고요. 또 월봉을 한번 보시면 가장 최고의 주가 수준은 2015년 2만 2천 원 정도를 찍은 지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동종목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진 않았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14,650원 가격대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테마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테마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이 이제 1,500억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커갈 가능성이 큰 주식이다라는 관점에서 종목 공부를 한번 전자공시 그러네요. 시스템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한번 각자 예.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주식 공부할 때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잠재적인 힘 이거를 시총과 비교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네, 세 번째는 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산 네트워크스예요. 5G. 네, 자, 현재 10,000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의 내용은 다 비슷해요. 네, 5G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각 종목마다 납품하는 그런 통신 장비 이 회사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일본 통신사를 뚫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통신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받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이런 버라이즌이나 뭐 AT&T 이런 통신 장비 회사들의 또 삼성전자가 뚫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 또 받을 것이고요. 또 에릭슨이 뚫었다. 그러면 에릭슨 관련된 납품하는 회사들이 또 받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중국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회사들이 해외 진출이 힘들면 중국 내부 안에서 또 중국은 또 몰아주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그렇다고 하면 또 ZTE나 또 화웨이에 납품하는 또 우리 장비 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의 화랑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거대 통신 장비 회사들이 어디에 수주를 따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납품하는 1차 벤더들의 이런 회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2분기가 안 좋을 거라고는 이미 알려진 부분이라서 하반기는 괜찮을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 플러스 요소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뭐 매수가를 볼까요, 이거는? 다산 네트워크스 예. 역시 지금 10,000원 만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차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한 템포 쉬면서 보셔도 되겠지만 주요 지지선을 이제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일부라도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 예.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규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올해 이제 2019년 6월 10일 날 이 종목은 11,850원을 갔었죠. 아까 이제 KMW 이제 10,000원 정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 종목 역시 이제 한 18,000원 남았네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이 전고점 대비해서는 수익률적으로는 좀 더 수익날 가능성이 수익날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것 같고요. 예.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차트 보면은 KMW나 뭐 크게 보면 다를 게 없죠. 네,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내가 다산 네트워크스를 관심을 가져야 되냐 아니면 네. KMW를 가져야 되냐 뭐 오이 솔루션을 가져야 되냐 등등은 각자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역시 1차는 11,850원이지만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 역사적 신고가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을 보는 그런 안목 여러분들 챙겨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관심주예요. 과장님의 관심주.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YM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확실한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의 이 디스플레이 이송의 경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OLED로 전환을 하고 있고 예. 기존에 이제 LCD 이 부분을 중국에 지금 물량을 지금 넘기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넘기려면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공장 안에 들어있던 이제 설비를 해체하고 그걸 이제 중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운송에도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그럼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사짐 센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가 이사를 나르는 것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시간도 그렇죠. 많이 걸리고 또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사짐 센터를 부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몇 명이 오셔가지고 뚝딱뚝딱 금방 하시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 그런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리고 또 설비가 또 대규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설 작업의 경력이 있는 동사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철수 계획에 의해서 대규모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게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L7 지금 2 라인과 L8 라인을 지금 교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L8 라인 이설 작업 예상 수주 규모가 7천억에서 8천억이라고 오늘 유안타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 나왔군요. 그래서 보고서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한 3년짜리 물량이기 때문에 이걸 연으로 나누면 약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요. 예.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약 15%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 약 300억에서 약 400억 정도, 4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제외하고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동사의 시가총액 지금 2,300억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싸다라는 그렇네요. 관점에서 예.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차트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차트가 나오고 있죠. 1차로 6월 5일 날 13,350원. 이때는 이 이송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던 시점이고요. 그러면서 아직 이제 공시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밀리는 거죠. 밀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121선에서 바닥을 찍고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일선도 회복을 하고 있고 다시 이평선을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장대 항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11,400원에서 매수가를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1차 목표가는 14,000원이지만
만약에 하루에 공시가 나와서 바로 20%, 30% 장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1등이래요. 뭐 이송하는 그런 부분에서 YMC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유익하셨죠? 저희 내일도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